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충분히 지나고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 실감을 봄꽃을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봄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 느낀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우리 주변의 환경,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환경 문제를 포함한 기후 문제 역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명칭이 바뀐 이 환경청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네,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냈듯이 전 세계의 청소년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에서 전북의 환경 이슈는 어느 사안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였은요. 전북 출신 정복철 전북지방 환경청장 모시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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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북지방환경청장 정복철입니다. 취임하신 지 약 한 달 정도가 됐죠? 예,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취임하자마자 일단 급한 현안부터 보고를 받고요. 이 유관기관, 전북도청, 또 새만금 개발청장, 그리고 언론사분들을 찾아뵙고 협조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새만금 현장과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현장, 또 수질 여러 관리하는 네. 만경강, 동진강, 용당댐 등 여러 현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좀 현장들을 보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전북지방환경청은 지금 112명의 인력으로 약 2,3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예. 지금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수질이나 대기질 같은 자연 환경 그리고 생활 재활용 쓰레기 같은 생활 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수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뭐니 해도 새만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만경강, 동진강 수질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기질은 최근에 여러 국민들 관심사가 높은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는 자연 환경이 빼어난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러한 자연 환경을 후세에게 보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굉장한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자,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는가 이 철학을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이 세대만 누리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도 길이길이 그 물려줘야 될 그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동시성만 보지 않고 역사성 속에서 이 자연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환경은 그냥 지켜지지 않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불편함이 들어가고 그만큼 더 돈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환경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경제적인 비용 또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더 어떻게 말하면 귀찮음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만 환경이 지켜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개개인이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 전북 지역 중에서 환경 문제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받았던 게 새만금 수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더 관심이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최근에 그 해수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만금 수질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만금 그 내부 개발하는 그 문제들이 있고 또 지역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실질적으로 새만금의 개발과 수질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금년 말까지 지금 새만금 위원회에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환경부와 우리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수질 관리 대책을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고 예. 그것이 금년 9월에 종합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 종합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그동안의 추진 과제들을 잘 점검을 하고 또 향후 앞으로 가능한 수질 관리 방안들을 예.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좀 충분히 수집하고 네. 그것들을 성실히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에는 사실 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 공감을 못 받고 있는 건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수실의 향후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이 개선이 될 건지 우리 청장님이 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새만금은 이제 그 상류, 중류, 하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만금으로 들어오는 이제 큰 물줄기가 만경강과 동진강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수질 관리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왕궁 익산시 그 왕궁면 쪽에 네. 그 여러 그 축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축사 매입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지금 90% 정도가 이미 진척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10% 정도를 또 금년 내 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의 수질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요 요소들을 관리하고 수질 그 오염될 수 있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수질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북지방환경청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 개선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질과 함께 또 한 가지 그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겨울철 특히 그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난방 때문에 난방 때문에 연료도 더 많이 네. 떼고 또 실제 그때는 또 건조기라 잘 그 미세먼지가 많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그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계절 관리제를 그 겨울철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전북청에서는 그래서 미세먼지 특별 TF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그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분들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될 경우에는 특별 대책을 해서 그 배출업체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공공기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부제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라북도의 미세먼지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지도를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좀 초록색인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파란색인데 빨간색이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좀 실질적인 어떤 정책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라면은 다른 데보다 좀 공장이 좀 적고 맞아요. 비교적 청정 지역인데 전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거예요. 희한하죠. 예. 저도 상당히 의아의 생각에서 이제 좀 그 보고서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좀 전북 지역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동쪽 지역에 좀 산이 그 둘러싸여 있어서 말하자면 네. 분지 지역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특색 중에 하나는 비산먼지와 그 생물성 그에서 기인하는 그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네. 비산먼지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도로에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먼지들이고 예. 그럼 생물성이 이건 뭐죠 했더니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네네. 그런 데서 하는 건 무생물성이고 네. 예를 들어서 볏짚이나 보리집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태울 때 나오는 게 그 생물성 연소인데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논두렁, 밭두렁 등을 그 태워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전에는 그 이제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네. 또 산불 위험도 있고 또 실제 그 미세먼지에 그 미치는 영향도 커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자제를 해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들에게 다시 좀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차량 이부제를 아무리 시행해봤자 잡히지 않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는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라북도에는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청정 지역이 많은데 최근에 희귀 철새가 발견됐다고요? 예, 그 얼마 전에 저희 전북 지역에서 검은 어깨매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제 검은 어깨매라는 거는 약 크기가 보통 비둘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조금은 큰 새인데요. 네. 그동안은 주로 그 사하라 이남 지역, 좀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최근 이제 기후 변화 영향으로 점점 북상해서 남유럽이나 최근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보다 나타났고 한 2013년인가 그 서울에서 최초 발견되고 우리나라의 곳곳에도 보여졌는데 저희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기후 변화 영향으로 볼 수도 네. 있고 또 그 검은 애매가 와서 와서 서식을 하려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먹이 생물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뭐 참새, 들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풍성하고 해서 조금 환경이 나아지는 징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환경 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환경 지킴이를 채용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환경 지킴이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직군일까요? 그러니까 저희 요즘 어디 자연 환경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그 해설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경 지킴이는 그렇게 자연 환경을 해설하는 해설사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민간 감시원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설사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환경의 실상이나 유래 등을 좀 더 꼼꼼히 알 수 있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고 그 민간 감시원들은 어떤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에서 뭐 불법 투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 등을 단속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 참여형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되고 있고요. 또 작은아마 좀 일자리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북 지역에는 약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설명회도 하고 이런 역할을 또 하시는 분들이기도 한가요? 예, 곧 특강을 가시기도 하고요. 네. 보통 그 자리로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전북에는 고창에 이제 은곡습지라고 그 아주 볼만한 생태 관광으로 맞아요. 아주 적합한 곳인데 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와 그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시네요. 네.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업체들은 뭐 어떤 업종이고 또 대략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대기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폐수나 어떤 대기 오염물질을 이제 배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배출업소 그리고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소들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조업 분야인데요. 뭐 제지 그다음에 금속 가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배출업소들이 약 한 4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좀 꼼수를 써서 통과하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성도 제기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제도적인 방향으로서 있는 제도를 이제 꼼꼼히 각 절차들을 성실히 이행했느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충분히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네. 하는 방향을 들 수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을 두고 예, 좀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환경 관련 교육도 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이제 좀 맞춤형으로 네.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 대상, 주부 대상, 그다음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골든벨을 울려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퀴즈 형식의 예, 프로그램인가 보죠. 학교에 이제 가서 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또 그중에 좀 잘한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제 퀴즈 오브 골든 왕중왕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부 네.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주부나 이제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초록 기자단이라는 거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생활 속에서 유용한 좀 밀접한 환경 사례들을 기사 형식으로 내서 이제 올려서 하거든요. 예를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조은지라는 학생이 네. 그 우리 냉동물 할 때 그 뭐죠 충전재 예, 있어요. 그 네. 충전재는 어떻게 그 보냉재라고 하나요? 네네. 보냉재를 어떻게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 기사랄까 이거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일반 쓰레기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뜯어서 내용물은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껍질만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배출 방법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적혀 있습니다. 아, 적혀 있습니까? 예. 아, 그게 요즘에 택배 물품을 많이 예. 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냉동실에 엄청 쌓여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예, 좀 난감했었는데 뒤에 보면 다 있다. 예, 또 네.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쓰레기에 거기에 버려야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정보도 주고 있는 거네요. 예. 네. 혹시 청장님이 임기 내에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저희 전북 지방 환경청이 작년까지만 해도 네. 새만금 지방 환경청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새만금이 가지는 그 중요성이랄까 이걸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전북 지역의 가장 큰 역사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만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향후 발전시키는 건데 그 전제가 되는 게 새만금의 수질을 제대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수질 문제를 그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이력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또 이 환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 환경청의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청이 뭔가 환경청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일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그 생활 수칙들을 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고하는 바에 의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네. 그리고 자기 차량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급발진이나 급속을 하지 않고 이 공회전, 과속 과적을 하지 않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네. 또 폐기물을 줄여서 소각량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이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 소각이나 불법 배출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정북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오래된 그 경유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폐차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또 집에 그 보일러들이 있는데 그거를 친환경으로 바꿀 때는 네. 일반인들에게는 20만 원, 또 저소득층에는 최고 50만 원까지 그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렇군요. 좀 개인에게도 이득이 되고 또 실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은 저희가 그만큼의 비용과 그 어떤 노력,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귀찮음이 있더라도 내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노력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그마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의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요. 이런 시기에 환경청하고 또 연관성이 뭔가 있습니까? 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실제 그 병원에서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에서 많은 그 의료 폐기물이 생산이 되고 배출이 됩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저희가 관리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그 병원이나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에서 나오는 그 의료 폐기물들을 적절히 저희들이 수집해서 적절히 또 소각하고 처리하는 게 저희 환경청의 또 여러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엄청난가요? 아, 1인당 좀 많이 나오는 때는 약 하루에 한 10kg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존으로 1인당.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기저귀를 그 지정 폐기물에서 이제 그 제외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 지정 의료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 용량에는 좀 포함되지 않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 때, 요 시기 때 환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그 요즘 이제 또 마스크가 많이 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마스크를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잘 찾아보시면은 마스크를 벗고 또 배출할 때 이렇게 접어서 네. 그 접는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해서 거기 접어서 예. 그렇게 이제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배출하는 과정 또 쓰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배출하는 과정까지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 전북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이 환경청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뭐 점점 힘이 더해져서 뭐 결국에는 하천 생태계 복원으로도 이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멸종 위기 중 수달도 종종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앞으로도 이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잘 지켜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